안녕하세요. 발군놀이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 그제 신문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다. 그래서 거기 나온 기사의 내용은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초, 중, 고 학생들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40여만 원인데 그 기사의 분석은 실제로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뭐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교라든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 이런 데는 이제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들, 뭐 상간이나 오지에 사는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빼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한 전체의 7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신문에서 그러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평균은 얼마냐 해서 내봤더니 고등학생의 경우 약 한 7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한 2, 3만 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시골과 대도시를 다 평균한 거겠죠. 요즘에는 시골도 뭐 읍단이나 이런 데로 내려가도 다 사교육을 받으니까 시골 지방에서 시골과 대도시의 또 이 격차가 있겠죠. 뭐 서울 같으면은 또 서울도 강남과 강남 아닌 곳에 또 사교육 부담이 다를 테고. 그래서 거기 나온 기사의 분석은 뭐 두 자녀를 둔 4인 가정이라고 하면은 뭐 두 자녀면은 고등학생을 2명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을 시작하니까 뭐 중학생이라고 해서 고등학생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뭐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2명이 있는 경우에는 약 한 140, 50만 원이 평균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가구당 중위소득이 약 한 5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 30%에 육박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지불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부담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인데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인들도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 없고 그걸 언급마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단순히 이거는 지금 현재 부모들의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초저출산 심각하죠. 작년에는 드디어 0.8명 1인당 학교 출산율이 여성 1인당 학교 출산율이 0.8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0.78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를 빼놓고는 대한민국만이 여성 학교 출산율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대한민국은 2018년에 학교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재작년에는 0.81명인가 그랬다가 작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가 유지되는 학교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합니다. 2명보다 조금 많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1명도 아닌 0.78명이라고 그래요, 작년에. 근데 매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적어도 10% 정도. 그래서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아베 수상 때부터 자기네 그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인 국난에 준하는 사태다 해서 이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제 해왔는데 그때 일본의 출산율이
1.3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현재도 일본은 아마 1.23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0.78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3분의 2도 안 되죠. 엄청나게 적은 숫자죠. 출생아 수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출생아가 숫자가 많을 때는 1년에 100만 명을 출생아 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명도 안 되고 지금 한 달에 2만 명이 아마 이제 간당간당 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2만 명 출산한다고 그러면 1년에 24만 명. 이러다간 조만간에 20만도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만이라고 그러면은 계속 줄어드니까 지금 이게 안 줄어드는 방향 그런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계속 출산율, 출생아 수, 신생아 수 줄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계속 그렇게 지속이 된다면은 조만간에 신생아 수가 1년에 10만 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출산율도 0.7명 이하로 떨어질 거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교육에 이렇게 허리가 휘는데 공교육을 아무리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무상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사교육비가 학생 1인당 70만 원 평균이죠. 실제로 아마 대도시에서 산다면은 100만 원은 들 겁니다. 그건 뭐 간단하죠. 일단 먼저 국어, 영어, 수학 세 주요 과목이니까 학원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이과 같으면은 과학 또는 문과 같으면은 사회 과목을 하나 정도는 하겠죠. 그럼 4과목입니다. 그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한 과목당 30만 원만 하더라도 벌써 12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 1인당 100만 원은 쉽게 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즘엔 대부분 단과반을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고등학생 한 명에 100만 원이 쉽게 나갈 텐데 뭐 예전부터 벌써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인당 200만 원이 훨씬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당연히 그러겠죠. 뭐 쪽집게 과외 같은 거, 뭐 그룹 과외 같은 거 하면은 뭐 과외 한 과목당 뭐 4, 50만 원은 거뜬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 2명 있다고 그러면은 뭐 200만 원은 그냥 나가겠죠.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대학 교수가 얘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가 4명인데 거기는 사교육은 전혀 안 시킨다고 이제 그렇게 인터뷰가 나온 적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4명 다 사교육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무슨 수로 그럼 4, 5명을 한 달에 5, 600만 원씩 줘가지고 사교육을 시켜서 아예 사교육을 아예 안 시킨다고 나왔는데 뭐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만 사교육을 안 받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뒤처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허리가 휘고 돈이 없지만은 뭐 엄마가 뭐 심지어는 파출부 일을 해서라도 뭐 학원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엄청난 사교육비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 한 명 낳는 것도 어려운데 2명은 누가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교육비를 어떻게 부담하려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도 출산을 미루거나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저출산율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되고 더구나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것도 어렵고 교육시키는 것도 어려우니까 아예 결혼 자체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점점 더 출산율은 떨어지게 되고 지금 출산율이 지금 0.7명 정도로 떨어지면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이
그 이제 여파가 아주 태풍처럼 몰아닥칠 텐데, 이미 현재 대학교 그 신입생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 정원이 40여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숫자는 40만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대학교 정원하고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에 지금 5만 명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라고 그래요. 올해 신입생이 5만 명이 부족하니까 지방 대학들의 지금 학생들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제 매년, 지금 현재도 문 닫는 대학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게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만약에 지금 20년 후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신생아 숫자가 25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뭐 80%가 대학에 간다고 그래도 20만만 대학에 가겠죠. 그러면 현재 대학 정원의 절반이 안 되죠. 그 절반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대학들이 뭐 예를 들자면 학생 정원이 10,000명인데 학생이 5,6천 명만 왔다. 그럼 대학이 운영될 수가 없죠.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거기 운영 유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대학들의 절반이, 만약에 대학들이 통폐합하지 않는다면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학의 그 교수들이 또 우리나라에 엄청난 맨파워를 형성하고 있죠. 사실 박사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집단이 대학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지적인 그 파워가 바로 대학이 갖고 있는데, 대학들이 이렇게 뭉개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도 심각한 이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학들이 있는 주변에 그 동네가 쇠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몇 개 문 닫은 대학들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은 완전히, 조그만 그 도시들이나 마을들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죠. 마치 조선소가 문 닫으면 그 주변의 상가들이 망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들은 그 나라의 그 지적인 파워의 원천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지식 정보 기반 사회인데 대학들의 힘을 잃으면은 우리나라도 자연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교육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전혀 안 받는다고 그러죠. 아예 숙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학력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가지고 방과 후에 선생님하고 1대1로 보충수업을 받는다고 해요. 물론 그 선생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수고비는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밖에 있는 학원을 공교육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런 방도를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정치인들 누구도 그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가지고 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